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보험 Q&A. 안경은 김유성 보험 전문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두 전문가가 실제로 상담을 했던 사연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8살이 된 주부입니다. 2024년 11월에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2025년 7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한 덕분에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유방암 진단 후에 보상을 잘 받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리모델링 전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유방암 진단으로 보상을 받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사연 주인공은 보험 리모델링 전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었나요? 네, 사연 주인공의 리모델링 전 보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총 4건의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2건의 보험에서는 뇌경색, 뇌 관련 그리고 심근경색 관련 담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건에는 치매 관련 담보가 있었고, 마지막 한 건에서 암 보장 담보가 있었습니다. 네. 이 4건 중에 2건이 뇌혈관 질환 보험이었던 걸 보니까 혈관 질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이 암진단비 보험이 한 건이 있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방암 진단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 전 암보험에서 일반암, 고액암, 각 진단 시 1,000만 원을 받고 특정암 진단 시 200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보험을 유지했다면 유방암은 소액암, 특정암에 해당돼서 200만 원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네,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치료비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유방암 전체 진료비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주요 10대 암 진료비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인당 평균 진료비가 약 1,767만 원이거든요. 사연자님께서 기존 보험을 유지하셨다면 보상받는 200만 원의 암 진단비로는 유방암 치료를 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자, 그럼 사연 주인공의 보험 리모델링 후에는 보장이 어떻게 변화됐고 또 얼마의 보상을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리모델링 전에는 4건의 갱신형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월 납입 보험료는 11만 3천 원 정도였습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리모델링 전과 비슷한 보험료로 갱신형이 아닌 3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으로 구성해 드렸는데요.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 혈관 질환 진단비, 반복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특약 등 중요한 3대 질환 진단비와 치료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상에서 필요한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네, 진단비뿐이었던 리모델링 전과 다르게 리모델링 후에는 치료비 또 수술비까지 챙겨갈 수 있게 됐네요. 아무래도 보상은 리모델링 전보다 리모델링 후가 더 나왔겠죠? 네, 맞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리모델링 후 8개월 됐을 때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암 진단비 500만 원, 암 치료비에서 550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에서 25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에서 10만 원까지 총 1,31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리모델링 전후의 보험료는 비슷했지만 보상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졌네요. 사연 주인공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충격이 많으셨지만 보험금 수령 후에는 리모델링 하길 정말 잘했다, 감사하다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또한 또 누구였어도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사연의 주인공과 좀 똑같은 반응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만 가입 1년 미만인 시점에 유방암 진단을 받음으로써
각종 진단금, 수술비 보상이 50% 절반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단비 특약이나 반복 지급되는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서 감액 기간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입 1년 미만이라서 절반만 지급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감액 기간은 공정한 보험 운영을 위한 안정장치입니다. 가입자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여 즉시 보험금을 받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가입 직후 발생한 질병이 가입 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반영하여 보험사의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인데요.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까지 면책 기간이라 하여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며 91일째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의 절반만 받는 감액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즉, 1년 이상 되어야 가입한 금액 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그 순간부터 또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었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험 가입 시에 이런 약관, 기간 꼼꼼히 살펴보고 면책, 감액 기간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입하신 보험의 담보별 약관을 확인을 꼭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관 확인을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경우 배정되어 있는 담당 설계사 또는 가입 상담을 해준 설계사에게 확인해 놓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사용자님의 경우 유방암 진단 전에는 12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유방암 진단 후에는 월 보험료가 2,54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험료가 왜 줄어든 거죠? 예, 보험에는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특정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품 자체에 납입 면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특약 형태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납입 면제 이런 기능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럼 사연 주인공의 보험에는 이 기능이 탑재돼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연 주인공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납입 면제 사유. 첫 번째, 상해 또는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두 번째, 보장 개시일 이후 납입 면제되는 기능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애를 입고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인데 이 사연자인 경우 바로 두 번째 암 진단을 받아서 납입 면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몸을 안 다치고 또 병에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황에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는 걸 알면 좀 크게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연의 주인공도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월 보험료를 12만 5,650원, 30년 납입할 경우 총 납입해야 될 보험금은 약 4,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제 사연의 주인공은 8개월만 한 100만 원 정도 납입한 상황에서 유방암 진단으로 4,300만 원의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좀 놀라운데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나요?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납입 기간 중에 약관에 명시된 납입 면제 사유가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보험료 전액을 완납한 상황에서 납입 면제 사유가 해당이 되는 경우 그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납입 면제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고객 중에서도 딱 한 분 사연 주인공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40대 여성분으로 암보험 가입 5개월째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진단비 6천만 원에서 감액되어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총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3,646만 원 정도였는데
2만 원만 정도만 납입한 상태에서 납입 면제를 받아 총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 전체를 면제받으셨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납입 면제가 되면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네, 사연의 주인공은 암 진단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최초 1회만 지급되고 암 진단비는 가입한 보험에서 소멸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암 진단비를 여기서 또 다시 마련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후에 다른 보험 상품을 통해 가입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최초 1회만 보장하는 심장질환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았다며 해당 특약이 좀 소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 외의 보장들은 납입 면제가 되었더라도 보험을 해약하지 않는 이상 10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요. 사연 주인공께도 절대 해약하지 말고 꼭 유지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네, 납입 면제 후에도 이 보험 해약은 절대 안 된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연 주인공이 암 보장을 다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후에 암에 대한 보장을 추가 보완하고 싶다면 유병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즉 간편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유병자 보험이란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완화한 보험 상품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 가입이 가능할지요? 보통 치료가 종료된 이후 또는 재발 전이가 없고 현재 치료가 아닌 상태여야 합니다. 성인병의 경우 약으로 수치를 안정화한 상태라면 가입 가능하시죠. 암 진단 후 유병자 보험 가입 제한을 말씀드리자면 소외감은 치료 종결 후 2년에서 3년 경과 시, 일반암, 고해감은 치료 종결 후 5년 경과 시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고해감의 경우에는 일부 보험사에서는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치료 종료가 핵심 포인트네요. 치료 종료라는 거는 완치 판정을 받는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암은 항암 치료까지 마친 후에 5년이 지난 시점에 완치 판정을 받았잖아요. 어찌됐든 이 암 보장을 받기 위해선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가족력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특정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빨리 충분한 보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안경은 김유성 전문가와 함께 리모델링 후의 보상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납입 면제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금액이더라도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갱년기 이후 여성들에게 필요한 보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험 Q&A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으로 선택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